아니, 이번에 연구 결과가 굉장히 이슈였어요. 우선 이제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탈모의 원인부터 여쭐게요. 원형 탈모증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한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원형 탈모증은 어떤 그런 유전적인 경향이 있는 사람한테서 생기는 머리카락에 국한해서 자가면역 반응이 생기는 질환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형 탈모증이 이제 얼마나 흔하게 발생하느냐? 상당히 흔한 탈모증입니다. 전체 인구의 한 2%까지도 보는 거죠. 그래서 원형 탈모증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본이 흔히 보는 동전 크기 하나, 두 개 이런 사람부터 시작해서 머리털이 다 빠진 사람, 온머리털이 다 빠진 사람, 머리카락이 다 빠진 사람을 이제 알로페시아 토탈리스, 알로페시아 유니버살리스가 전신 탈모증이죠.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대략 0.1% 정도 되죠. 그래서 전체 원형 탈모증 환자들 중에서 한 5% 정도, 그 정도가 아주 이제 심한 그런 탈모증이 되겠습니다. 이 환자들은 어느 나이대나 생길 수 있긴 한데, 흔히 보통 20대, 30대가 제일 많이 생기죠. 이때가 제일 면역학적으로 액티브한 상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흔하게 발생합니다. 최근에 원형 탈모증이 생겨서 오는 경우는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봄철에 꽃갈 날리고 하면 면역 반응이 올라간단 말이죠. 그럴 때 원형 탈모 더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10%는 계속 만성적으로 재발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지요법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원형 탈모를 얼마큼 심한가를 평가하는 방법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걸 이제 살트 스코어라는 방식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거는 이 두피의 면적을 전체적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있는 부분을 100%로 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좋아지는 거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임상시험의 결정을 전체 두피의 면적의 20% 이하로 탈모가 좋아지면 성공적으로 치료가 됐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물론 탈모 부위가 하나도 없는 면 제일 좋겠지만, 심한 탈모를 이해하면 전체 두피 면적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를 이해합니다. 이런 경우들은 환자분들이 모자를 쓰거나 가발을 쓰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두피의 면적이 20% 이하면 커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 활동을 하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은 정도를, 성인은 78%, 그 청소년들은 좀 더 기대치가 높아요. 85%까지가 좋아지면 이제 만족한다, 이렇게 하지만 대략적으로 두피 면적의 20% 이하가 되면 만족스러운 치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FDA에 공식적으로 승인된 치료가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약억제제가 최초의 미국 FDA에 승인이 되는 혁신 신약이 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가벼운 원형 탈모증은 그냥 발열약이나 주사 치료를 충분하고, 중증 원형 탈모증, 두피 전체의 50%가 넘는 범위를 침범한 탈모증의 경우는 이런 발열약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먹거나 다른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역시 또 부작용이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이제 unmet need, 그래서 아직까지는 의학적으로 충족되지 않는 그런 니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스루 테라피로 지정이 된 거죠. 치료의 방식은 나이하고 범위에 맞게 치료하는데, 이제 어린 나이 때에 치료하는 방식은 주로 발열약으로 치료하고, 넓이가 50% 이상이 되면 방언약 혹은 이제 잭 억제제를 적극적으로 쓰라고 이제 미국의 교과서에 이미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야기 3상 임상 시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미국 FDA에 공인된 약제로서 이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사용을 하지만, 그 전에 류마티스 관절염으로는 거의 한 10년 정도 됐단 말이죠. 처음에 한 거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데 원형 탈모 같이 있는 환자들한테서 이 사용이 됐을 때 류마티스 관절염도 좋아지지만 원형 탈모도 같이 좋아진 거를 이제 환자들 보고가 있었죠. 논문이 나오고 하니까 이게 원형 탈모에도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했었고, 이제 작은 그런 케이스 시리즈 이런 것들이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게 상당히 이제 효과가 있는 거가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피츠패트리라고 하는 미국 교과서에서도 이제 제재를 고려해라, 그렇게 이제 이미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거죠. 마켓 리서치 기사 나온 보면 아마도 2028년도까지는 미국 중증 탈모증 시장의 80% 이상이 잭 억제제가 이제 커버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 올루미넌트라는 이제 밀리의 약제가 승인을 기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화이자의 약제들이 이제 3상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잭 억제제가 왜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 이제 양쪽으로 이 서로 간에 면역세포가 모낭을 공격하는 방식이 인터페론 감마라는 것들을 분비를 하게 되는데, 이 신호를 받아서 세포가 사망하게 되는 신호를 잭 신호가 전달합니다. 이 신호를 잭 억제제가 이제 끊어줄 수 있고,
그리고 문항세포가 이 공격하라고 하는 신호를 면역세포에 전달하게 되는데 이 역시 잭 시그널이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작용하는데 이 시그널을 잭 억제제가 블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리시틴ib은 이제 잭이 이제 1, 2, 3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1과 2를 억제한 약이고, 아시다시피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허가가 되어 있고, 작년 5월에 중증 이상의 아토피 피부염에 또 승인이 받아 있습니다. 먼저 이 이상 결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 결과를 가지고 미국 FDA의 이제 혁신 신약으로 지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3상 임상 시험이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3상 임상 시험은 이제 이 브레이브 1과 브레이브 2 이 두 가지가 패러럴하게 진행이 되었고, 브레이브 1은 650명 정도, 브레이브 2는 이제 540명 정도,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국내에서도 13개 기관이 hen박이 있었습니다. 남성의 경우는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 여성의 경우 70세 이하의 중증 환자들이 참여를 했고, 원형 탈모증이 적어도 발생한 지 8년 이하인 사람들이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0% 이상, 이제 심한 환자들이 이제 참여하게 된 거죠. 결과를 보면 36주째 얼만큼 좋아지느냐, 상당히 좋아진 환자들이 사진들을 볼 수가 있고,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기준점이 두피 전체의 면적의 20% 이하로 들어가는 환자들이 바로 이제 성공적인 치료 결과로 우리 생각하기 때문에 SALT20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바리시틴ib 4mg짜리를 사용했을 때 그 40% 육박하는 정도의 효과를 보였다. 대략 한 8주 정도부터 이제 효과가 확실히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약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2달 정도 내지 늦어도 3개월 정도면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다. 그 외에 전신 탈모의 경우는 역시 전체 환자들 중에서 대략 한 35%에서 40% 정도 환자들이 유의하게 눈썹이 다 나는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늘 그러면 이 약제 자체가 상당한 정도의 면역 억제를 하는 그 역할이기 때문에 이제 감염이라든지 그런 데 걱정을 하죠.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심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2mg짜리 저용량, 4mg짜리 고용량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고용량 쪽이 조금 더 많은 면이 있고, 약을 끊어야 될 정도의 심한 부작용은 플라세보가 4명, 2mg짜리 4명, 그다음에 4mg짜리 6명. 아주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5% 이상의 환자에서 아무래도 이게 면역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감염에 조금 취약하죠. 감기 감염이 조금 올라가고 이제 두통이라든지 여드름 혹은 요도 감염 조금 영향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대상 포진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비율이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원형 탈모증은 자가 면역 기관이에요. 모낭이 파괴된 거는 이제 면역세포가 침념을 해서 모낭을 이제 손상을 시키는 거죠. 이게 완치가 되는 질환은 아니에요. 탈모 진행을 활성도를 억제를 해서 안정적인 상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 적어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전체 두피의 20% 이하로 유지를 함으로써 사회생활을 하는데 문제 없을 정도로 유지를 하는 것들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바리시틴ib은 중증 원형 탈모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확한 적응증은 어떻게 될까요? 그 정의 자체가 이제 시비어한 알로페시아 아레아타를 50% 이상을 정의하고 95%를 침범할 경우는 이제 베리 시비어 알로페시아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 두 군 사이에 확실히 베리 시비어보다는 시비어한 환자들이 좀 더 효과는 좋았습니다. 전신에 탈모가 있는 분들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면역 반응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강력하게 이 면역을 억제하더라도 일정 부분 이제 회복되는데 조금 반응이 조금 더디는 경향이 있죠. 원형 탈모증은 면역이 약해서 생긴 질환이 아니에요. 약해서 생긴 질환이 아니라 과민해서 생긴 질환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약을 사용하더라도 또 그만큼 이제 면역 반응이 강하게 일어날 때 그럴 경우는 조금 더 이제 효과가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리시틴ib의 원래 적응증이 가장 처음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중증 원형 탈모증의 치료만을 위해서 복용했을 때 그 이익이 더 클까 하는 우려의 말도 조금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약제가 강력한 면역 억제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그렇게 염려하시는 바가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그렇지만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면역이 조금 떨어져 있거나 면역이 이상이 있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원형 탈모증은 건강한 사람들이고 면역 반응이 모발 외에는 특별하게 이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 억제제, 제 억제제 사용하더라도 부작용이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보이듯이 그렇게 일단 많지가 않았고, 그리고 중증 탈모증
뭐 하나, 두 개 이렇게 원형 탈모가 있는 그런 환자들한테 쓸 약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약을 쓸 필요가 없어요. 적어도 미국 FDA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머리 전체의 50% 이상을 대상을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은 이 약제가 상당히 절실한 거예요. 그분들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받기 때문에 일정 부분 뭐 면역 억제라든지 부작용을 감수하고 약을 이제 쓸 의사를 가지고 있고 언맷 니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테로이드라든지 아니면 사이클스포린 같은 면역 억제제가 있지만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고 그 약제들이 그 남들은 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 억제제가 왜 그러면 FDA에서 이 약을 중증 원형 탈모증에 공인된 치료제로 승인을 하려고 하느냐 그만큼 니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혁신 신약으로 지정을 받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바리스티닙도 만약에 치료를 시작했는데 다른 탈모약은 좀 먹다가 끊으면 다시 머리가 빠지는 그런 증상이 있는데 얘도 그런 증상이 나타나나요? 원형 탈모증의 이제 발생 기전을 생각해 보면 무조건 없애는 거가 면역 반응입니다. 원형 탈모증은 이 머리카락의 검은 색소 성분 여기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생기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머리카락이 뭐다 없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온몸의 털이 다 없어지면 이 면역반응이 끝나요. 근데 그게 안 되게 하려고 치료를 하는 거니까 그만큼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 약을 사용하는 동안 이제 면역을 억제시키니까 머리카락이 나게 되고 사용을 중단하게 되면 면역 반응이 다시 올라오게 되니까 이제 다시 이제 탈모가 진행할 수 있죠. 지속적으로 사용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해주실 수 있는 말씀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원형 탈모증은 완치를 시키는 질환이 아니라 심하지 않게 조절을 하는 질환입니다. 이 질환 원형 탈모 역시 이런 성향 자체는 없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예방적으로 치료를 할 필요는 없지만 생겼을 때 적절하게 치료를 해나가는 그렇게 하면 될 것이고 하나 말씀드릴 거는 원형 탈모증은 뭔가 면역 반응이 올라갈 때 조금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봄 알레르기는 분들은 이제 봄철, 가을철에 꽃갈 날리고 하면 이제 이게 면역 반응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니까 원형 탈모가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그 면역 반응이 올라가는 상황들을 조금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 스트레스 역시 마찬가지죠. 스트레스가 이제 심한 경우에 뭔가 면역 반응이 조금 변동이 생기는 거죠. 원형 탈모가 생기기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수면도 중요합니다. 불면증이 있거나 수면 장애가 있을 경우에 그 원형 탈모가 조금 더 이제 잘생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몸 컨디션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몸 컨디션이 좋아야 원형 탈모에도 도움된다. 네, 그러면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